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변압기 한번 배워봅시다. 변압기. 변압기라고 하는 건 뭐 이름에서 보면 알겠지만 변압, 그러니까 전압을 변화시켜주는 거. 그걸 변압기라고 하고요. 이 변압기도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앞선 강의에서 배웠던 뭘 이용한다? 변압기도 결국은 전자기 유도 원리를 이용한다. 전자기 유도라는 건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생기는 건데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여기를 1차 코일이라 하고요. 여기 2차 코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물론 이제 가문수를 좀 다르게 해놨습니다. 자, 1차 코일에서 전원장치를 연결해가지고요. 이 물결 표시는 교류전기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전원장치를 연결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류를 흐르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자기장이 생길 테니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에 의해 자기장이 생겼죠. 근데 알다시피 자기장은 끊어지거나 교차되면 안 되기 때문에 1차 코일에 스위치를 딱 넣어가지고 전류가 딱 생기는 순간 뭡니까?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이 자기장이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이렇게 돌아서 오니까 2차 코일에서 영향을 받게 되죠. 분명히 1차 코일에 전류가 흐르기 전에는 2차 코일에도 자기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1차 코일에 전류가 흐르고 자기장이 생겼더니 그 자기장이 결국은 2차 코일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상 설명을 해보자. 스위치를 딱 넣는 순간 2차 코일엔 위쪽으로 향하는 자기장이 생성이 되는 거죠. 전자기도가 뭡니까? 자기장 변화가 생기면 렌치의 법칙에 의해 자기장의 변화를 상쇄시키는 쪽으로 유도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생기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분명 전원장치는 1차 코일에 연결을 했는데 2차 코일도 전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원리가 바로 전자기 유도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스위치를 딱 놓고 기다리면요. 계속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자기장이 처음에 딱 생길 당시는 전류가 흘렀어. 변화가 생겼으니까. 근데 계속해서 전류가 흐르고 계속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져 있으면 2차 코일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변화는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전류가 안 흐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스위치를 넣었다 뺐다 하면은 자기장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니까 계속해서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십니다. 1차 코일에는 직류가 아니라 교류 전기를 연결하는 겁니다. 교류가 뭐라고요?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도 했다가 또는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도 했다가 그럼 자기장이 위쪽 방향으로도 만들어졌다가 전류 방향이 바뀌면 반대쪽으로도 자기장이 만들어졌다가 또 전류 방향이 바뀌면 또 위쪽 됐다 아래쪽 됐다 하니까 1차 코일에 교류 전기를 연결함으로써 뭐 할 수 있다? 끊임없이 2차 코일에 자기장 변화와 더불어서 전류의 발생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게 바로 1차 코일에 교류 전기를 쓰는 이유가 됩니다. 물론 뭐 그렇다면 당연히 2차 코일도 교류 전기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변압기의 기본적인 전자기도 원리가 이용되는 거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변압기는 어떻게 전압을 바꾸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줄 한번 꺼봅시다. 바로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의 비는 뭘로 조절한다? 가문 횟수를 가지고 조절한다. 가문 횟수 뭡니까? 1차 코일의 가문 횟수 N1과 2차 코일의 가문 횟수 N2는 결국 1차 코일의 전압과 2차 코일의 전압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차 코일에 220V를 연결하고 10번 감았다고 합시다. 10회. 그리고 2차 코일에다가 5회만 감았다고 합시다. 어떻습니까? 10회 감고 5회 감았으니까 가문수가 2대 1이죠. 그러면 전압도 2대 1이 돼야 되니까 V1이 220V라면 V2는 바로 110V가 만들어지는 거죠. 즉 가문수를 이용해가지고 입력 자체는 220으로 입력이 됐는데 2차에서 출력될 때는 바로 110V로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요즘 같으면 사실은 뭐 220V가 대부분이니까 필요가 없지만 예전에 110V에서 220으로 넘어오는 과도기 단계에서는 이 변압기를 굉장히 많이 썼었습니다.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꼭 기억할 것마다 바로 가문수의 비를 이용해서 뭘 조절한다? 전압을 조절한다. 이게 바로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조금 더 봅시다.
우리가 보통 시간당 전기 에너지, 단위 시간당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데 시간당 전기 에너지가 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력이라고 표현하고요. 전력은 우리가 P라고 나타냅니다. 그리고요, 모르면 지금 외우셔도 됩니다. 전력 P는 전압 곱하기 전류로 나타낸다. 전압 곱하기 전류. 그런데 에너지에 손실이 없다면요, 이 1차 코일에 생기는 전력, 1초당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 값과 전기 에너지 손실이 없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전기 에너지가 고스란히 전달될 거고요. 그러면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력 P2는 뭐 해야 한다? 같아야 한다. 이게 바로 손실 없다면 양쪽 코일의 전력은 같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P는 뭐 곱하기 뭐죠? V 곱하기 I니까 1차 코일의 전압, 1차 코일의 전류랑 2차 코일의 전압, 그리고 2차 코일의 전류 곱은 항상 뭐 해야 한다? 같아야 한다. 이게 뭡니까? P1이고요. 이게 P2죠. 그럼 결론적으로 전압의 B가 몇 대 몇이라면 이렇게 2대 1이 된다면 전류의 B는 몇 대 몇이 되어야 한다? 1대 2가 되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손실이 없다면 1차 코일 전력과 2차 코일 전력이 같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좀 이따가 이거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를 풀어봐야 개념이 잡힐 테니까. 자, 일단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세기가 10A다. 그러니까 I1이 몇 암페어다? 10A다라고 문제에서 이야기했고요. 가문수의 비가 2대 1이다. 그러니까 N1 대 N2가 2대 1이다. 그렇다면 생각하셔야 되죠? 가문수와 전압이 비례한다고 했으니 1차 코일이 220V니까 가문수가 2대 1이면 V2, 2차 코일의 전압은 절반, 몇 볼트? 바로 110V가 돼야 되죠. 에너지 효율이 100%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에너지의 손실이 전혀 없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1초당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 전력과 여기서 1초당 소비하는 전력이 같아야 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전력을 구하는 공식은 전압 곱하기 전류. 외워도 괜찮다. 그럼 1차 코일의 전력은요? 220V의 전압에다가 전류 세기가 10A죠? 10A. 이게 바로 1차 코일의 전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 2차 코일은요? 전압은 110V가 됐죠? 그리고 전류는 모르니까 I2라 할까요?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P2가 되는 거죠. 이것이 손실이 없다면 같다. 그러면 2대 1이니까 1대 2가 돼야 되니까 몇 암페어가 된다? 바로 20A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는 겁니다. 2차 코일의 전압은 110V나 맞고요. 이게 됐건 220 곱하기 10은 2200, 이것도 2200. 전력의 단위는 W, 읽을 때는 와트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2차 코일의 전류 세기는 몇 암페어입니까? 20A. 해서 답은 5번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시는 겁니다. 한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역시나 가문수 500회, 5000회, 10배. 가문수가 10배면 전압도 10배, V2는 10배 하니까 1000V. 됐습니까? 자, 문제에 손실이 없다고 했으니까 I랑 V랑 곱한 거, 그리고 I랑 V랑 곱한 게 같아야겠죠? 100 곱하기 10이니까 몇 와트입니까? 여기 전력이 1000W. 그러면 여기 전류 I2는 몇 암페어? 1A가 돼야지 1000 곱하기 1하면 똑같이 1000A가 나오는 거죠. 결론은 전압이 10배가 되면 전류는 10분의 1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몇 볼트? 1000V. 2차 코일이건 1차 코일이건 전력은 똑같이 몇 와트? 1000W. 이렇게 답하시면 된다. 4번도 볼까요? 계속 똑같은 문제인데. 자, 1차가 2200V, 그 다음에 220V, 전류는 10A니까요. 구하고 갈까요? P1 전력은요? 2200W. 얼른 문제 봅시다. 효율이 100%라고 했으니 고민하지 말고 P2도 얼마가 되어줘야 된다? 2200W가 되어줘야 된다.
그리고요. 가문수가 2대 1이면 전압이 220V면 2대 1 가문수의 B와 같아야 하니까 몇 볼트가 된다? 110V가 된다. 아까 이야기했죠? 전압이 2배가 되면 전압이 절반 2분의 1배가 되면 전류는 2배가 되어야지 곱시 같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곱해보세요. 2200 나오잖아요. 어디서 오는 겁니까? 효율이 100%라면 양쪽 전력은 같다. 1차 코일 전력이건 2차건 2200. 2차의 전력 아니라니까요. 같아야 된다니까요. 2차 코일 전압은 110V.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세기는 20A다. 여기 있죠. 20A. 해서 답은 기역, 디귿, 리을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몇 개 더 풀어봅시다. 자, 조건 주어졌는데 가문수가 1대2라고 주어졌죠, 문제에서. 그럼 얼른 전압의 비도 1대2니까 V2는 220V. 110 곱하기 2는 220W 맞죠? 전압이 2배라면 전류는 절반 되어야만 곱시 똑같이 220W가 될 수 있죠. 왜? 에너지 손실은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전자기유도 이용해서 전압 변화시키는 거 맞죠? 1차 코일에서 만들어준 자기장이 2차 코일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2차 코일 전압 V2는 220 맞고요. 전력 P2 역시나 220W니까 틀렸죠. 답은 기억하고 니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문제인데 2번 문제가 좀 빠졌는데요. 여기 빈칸이 있죠. 여기에 2A라고 쓰셔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오타로 2자가 빠졌는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변압기를 이용하고요. 가문수가 2대 1이랍니다. 그러면 가문수가 2대 1이라는 건 전압도 2대 1. 1차가 220V니까 여기는 몇 볼트? 바로 110V. 그리고 1차 코일의 전류가 2A면요. 말했죠? 전압이 절반 되면 전류는 2배가 되어야만 곱했을 때 똑같이 440W가 될 수 있죠. 변압기 2차 코일에 출력되는 건 110V죠. 2차 코일에는 전류 세기는 4A죠. 전열기에서 1초 동안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가 전력 아닙니까? P 110 곱하기 4 해서 얼마? 440W. 답은 디귿이 되는 겁니다. (3번입니다) 역시나 변압기 문제고요. 에너지 손실 없다고 했으니까 전력은 같아야 하고요. 가문수가 1대2입니까? N1 대 N2입니까? 가문수가 N1 대 N2니까요. 가문수랑 전압의 비랑 뭐 해야 한다? 같아야 한다. 됐죠? 기억? V1이라는 건 1차 코일을 말하는 거죠. 1차 코일은 항상 뭐가 연결돼야 된다? 교류가 연결되어 있어야 끊임없이 2차 코일의 자기장의 변화를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교류이다. 니은 V2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식이 N2 곱하기 V1이 N1 곱하기 V2가 되고요. 니은에서 원하는 V2는요. N1 분의 뭐가 됩니까? N2 곱하기 V1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1차 코일의 전류세기와 2차 코일의 전류세기는 항상 같다. 가문수가 같으면 아마 전압도 같고 전류가 같을 겁니다. 가문수가 다르다면 전압이 틀려지기 때문에 전류도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같다는 틀린 말이죠. 답은 기억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입력을 보니까 220V로 들어가서 4.2V로 나왔죠. 그럼 분명히 전압이 바뀌었으니까 이 충전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니까? 바로 변압기가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 쓰는 어댑터나 아니면 이런 충전기 종류 안에는 충분히 변압기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입력을 보면 220V에 0.1A니까 이 계산을 하면요, 22W가 되죠. 근데 출력을 보니까 4.2 곱하기 0.5를 하면 2.1W가 되거든요. 현저히 줄었죠, 전력이. 지금까지는 에너지 손실이 없다면 전력이 똑같았었는데 이걸 1차로 보고 이걸 2차로 본다면 분명히 전력이 줄었습니다. 이건 뭐가 생긴 겁니까? 손실이 생겼죠. 실제로 전화기 충전하면 어떻습니까? 충전기에서 다량의 열이 발생하죠. 열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손실이 된 겁니다. 기억.
충전기 내부엔 변압기가 있죠, 분명히. 출력 쪽에서는 2.1의 전력을 사용할 수 있고요. 충전기에서 발생하는 열은 그렇죠. 공급되는 전력 이 22W 중에서 일부가 빠져나가고 열로 나머지가 2.1인 거니까 맞는 말인 거죠. 해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변압기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뒤에 문제를 잘 정리하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